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오늘 저녁이네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좀 날이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 낮에는 덥습니다. 오늘도 한낮은 굉장히 더웠고요. 지금까지 열기가 식지를 않았네요. 오늘은 그 권리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보통 상가 거래 계약, 뭐 임대차 거래 계약 이런 것들을 할 때 보시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하나의 큰 그 요소가 되죠. 이 권리금. 이 권리금이라는 걸 지급을 하고 아니면 또 회수를 하시면서 이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권리금이 도대체 어떤 용도로 해서 사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용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권리금이라는 게 지급이 되는 건지를 좀 규정 지을 필요가 있는데, 권리금은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항상 권리금이 좋다, 여기는 몫이 좋으니까 권리금이 좀 많이 나가겠네라고 하시는 가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곳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위치 권리금, 즉 흔히 말하는 바닥 권리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몫이 좋은 곳에 있다. 뭐 여기는 누가 어떤 영업을 하든지 간에 고정 고객이나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곳은 당연히 그 권리금이 비싸겠죠. 네, 이거는 좀 합리적인 권리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음식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카페 같은 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곳에 처음 들어갈 때 시설을 인테리어 같은 걸 해서 하셨을 거잖아요. 뭐 인테리어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기자재를 넣으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당하는 비용이 권리금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권리금은 하나의 특징이 같은 업종으로 또는 비슷한 업종으로 이게 인수인계가 될 때 발생합니다. 만약에 내가 시작했었던 건 카페였는데 새로 들어가시는 분이 카페가 아닌 나는 그 장소를 그냥 사무실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 인테리어 같은 건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사무실로 사용할 때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는 이 시설 관리금은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인수받는 분은 철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관리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업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곳에서 영업을 하면서 매출을 많이 높였다. 처음 뭐 이곳에 만약에 예를 들어 카페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카페라는 곳에 처음에는 여기 손님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홍보도 잘했고 아니면 고정 고객을 상대로 해서 영업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계속 나오는 곳이에요. 이럴 때는 거기에 따른 영업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권리금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들어가시는 분은 꼭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 영업 권리금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 권리금인지, 왜냐하면 정말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여기 영업이 잘 되고 있고 고정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내용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내가 정당하게 지급하는 권리금인지를 꼭 따져 보셔야 돼요. 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이제 권리금 계약서라는 걸 쓰셔야 되거든요. 이 권리금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쓰셔야 나중에 인수인계 받은 내역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생겼을 때 이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세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저희처럼 이제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 같은 경우, 요 사무소 같은 경우를 이 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 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권리금이 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정고객 확보, 흔히 말해서 여기 지금 매물을 내놓으신 분이나 저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전적으로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리스트,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 지급되는 권리금인데, 사실 꼭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게 진짜 유효한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인수인계가 돼서 공인중개사무소의 내역이 바뀌었을 때 정말 이게 인수가 된 대로 그대로 넘을 수 있는 고객들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고객들은 뭐 단순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당연히 빼갈 수도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발생하는 페널티,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계약서에 명기해 놓으시는 게 사업 후에 분쟁의 요소가 있으면 해결하실 때 기준을 삼으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그 계약서는 좀 꼼꼼하게 쓰자라는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리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는 다음 유튜브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으로. 네, 오늘은 시간이 좀 가서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